안녕하세요, 모다지부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 아이오닉 5. 현대차의 그 eGMP라고 불리는 전기차 플랫폼이죠. 그걸 처음 탑재한 전용 전기차 모델이고, 원래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가 친환경 차량을 위한 브랜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구성된 라인업이었었는데, 그 브랜드 자체를 아예 전동화 브랜드로 바꿔가지고 이제 아이오닉 5, 6, 7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번째 신차죠, 아이오닉 5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해요. 미래지향적인데도 동시에 또 현대의 첫 번째 고유 모델이죠. 포니의 그런 어떤 헤리티지를 담아낸, 그래서 차체 전체의 어떤 쉐입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1세대 포니 느낌이 강한데, 이러한 디테일들, 이런 것들 보면 또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대에 제대로 만든 첫 번째 전기차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도 함께 담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의 디자인은 그 45 그 컨셉카를 통해서 한번 공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예전에 우리가 현대차를 리뷰할 때 그 파라메트릭 주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잖아요. 소나타의 그릴이나 그랜저의 어떤 데일라이트, 이 차 같은 경우는 파라메트릭 픽셀입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네모난 픽셀이잖아요. 그러한 네모난 픽셀들을 많이 써가지고 차체 곳곳에 뭐 여기 헤드램프 디테일이나 여기 알로이 휠, 뭐 테일램프 이런데 그러한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적용돼서 디지털라이즈화된 그런 느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방향지시등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라이트 점등이 안 되는데 뭐 헤드램프 있는 부분들 다 파라메트릭 픽셀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들어오는 게 데일라이트고요. 안쪽에 있는 거는 LED 헤드램프, 그리고 헤드램프 하단에 이렇게 또 빗금으로 라이트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느낌. 전기차니까 당연히 라디에이터 그릴은 없죠. 그리고 중간에 여기가 뭐냐면 충전 인디게이터예요. 충전기를 꽂으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됐는지 이거예요? 여기 불 들어와요. 그리고 상당히 친절하게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이 시작되면은 충전이 시작됩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액티브 에어플랩이라 그래가지고 공력 특성과 뭐 냉각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한 기능인데, 이게 이제 고속에선 닫히고 저속에선 열리죠. 그런 거 들어가 있고, 사실은 이 파라메트릭 픽셀 자체가 상당히 단순한 느낌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이런 디테일들, 투톤 컬러로 디테일을 상당히 많이 줬고, 전면에도 봐도 그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인들을 삽입하면서 너무 단순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톤이 좀 뭔가 많이 좀 튀는 느낌이라서, 제가 만약에 아이오닉 5를 구매를 한다면 저는 엄청 밝은 화이트나 실버를 구매를 해서 이 투톤이 좀 드러나지 않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에 보아도 이게 내연기관을 정말 1도 고려하지 않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엔진이 들어갈 자리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축거, 우리가 휠 베이스라고 얘기하는 축거를 상당히 넓게 확보했는데, 이 앞차 축에서 뒷차 축까지의 거리가 펠리세이드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내연기관이면 여기 엔진과 변속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휠 베이스를 그렇게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랄까 독특한 디테일이, 차가 상당히 큰데 이런 디테일들을 삽입하지 않으면 되게 밋밋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휠 아치 몰딩 상당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고, 알로이 휠은 20인치입니다. 예. 그 보통 이게 그런 전비를 신경 쓰는 전기차에서는 이렇게 큰 휠을 많이 쓰지 않는데,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우리 아반떼에서 봤던 그런 독특한 Z형 라인의 어떠한 사이드 캐릭터 라인 들어가 있고요. 재밌는 게 이게 국산차 최초로 디지털 미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광학적으로 설계된 그런 미러가 아니라 여기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이 후방의 시야를 이제 화면으로 전달하는 미러인데, 여기 장점이 뭐냐면 악천후나 이런 걸 관계없이 상당히 뚜렷한 화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눈부심이 훨씬 적어요. 근데 반대로 공간감이 없어서 처음에 쓰면은 상당히 뭐랄까 되게 이질적이고 주차도 좀 어렵다.
사고 나면 또 박살나면 저거 비싸겠지. 예. 그런 기능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라메트릭 픽셀 딱딱딱딱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기 방향 지시등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이오닉이라고 이제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면이랑 같은 디테일인데 실제로 뭐 점등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충전을 해보니까. 네. 그리고 하이 마운티드 스탑 램프가 상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해치백인데 뭐가 없죠. 리어 와이퍼가 없습니다. 상단에 숨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그 리어 스포일러 설계 자체를 공력 특성을 고려해서 리어 스포일러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여기 이제 물이 상당히 빨리 날려가는, 하지만 이제 평소에는 먼지가 생각보다 빨리 쌓이더라고. 눈은 열선으로 이제 없앨 수 있죠. 네. 전면이랑 동일하게 여기 하단에도 이런 디테일들 들어가 있죠. 반사판 역할을 하는 디테일 들어가 있고, 온 김에 트렁크도 한번.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는 여기 이렇게 커버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 플로어가 높아요. 네, 이게 보통의 뭐 볼트나 조회나 이런 전기차를 보면은 2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네. 그냥 여기 뭐 충전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요거는 그런 기구들을 보관할 수 있게 했고, 여기 라인이 상당히 매끄럽게 떨어져서 높게 쌓을 수가 없어. 그래서 트렁크 공간 좀 아쉽더라고요. 보통 요즘 차들은 이렇게 트렁크의 플로어를 좀 낮게 설계하는 게 트렌드인데 전기차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 이게 뭘까? 이거는 그 V2L이라고 하는 그 아이오닉 5의 핵심 기술이죠. 차의 배터리 전력을 외부 기기로 사용하게 하는, 뒷좌석 의자 아래도 있어요. 실내에서 전원을 꽂았을 수 있도록 콘센트가 뒷좌석 아래도 있는데 외부에서 쓸 때도 있잖아요. 제일 신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충전, 이건 그 배터리 상태예요. 네. 만땅이네. 맞죠? 이렇게 충전구를 열어준 다음에 요거를 여기 꽂습니다. 딸깍 꽂고 여기 버튼 눌러서 사용, 온, 불 들어오죠? 그러면 이걸 내리면 여기 콘센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V2L 기능을 차량 외부에서 사용하게 하는, 네, 이런 게 들어가 있다. 현대 로고가 없고, 요즘 출시한 차들처럼 미터 클러스터랑 인포테인먼트는 일직선상에 하나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 외부에 있는 이 테두리가 화이트 컬러예요. 보통은 이런 모니터 자체 컬러가 어둡기 때문에 여기 외부 패널은 블랙 컬러를 하기 마련인데, 아이오닉은 화이트 컬러로 했고, 대신에 여기 있는 저기 계기판이나 인포테인먼트의 그 테마를 화이트 테마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봤을 땐 크게 이질적이진 않고 그냥 되게 새롭다는 느낌이 먼저 다가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플하게, 뭐 없죠. 손잡이 하나 있고 문을 여닫을 때는 여기 손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닫을 수 있는, 보통은 손잡이가 따로 있는데 이건 손잡이 갖고 여기 홈을 파는 게 좀 새로운 부분이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조작하는 조작부를 상단에 올려놓고 하단을 좀 뻥 뚫어 놓은 부분도 공간 활용을 수월하게 하는 부분이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변속 버튼이 없이, 다이얼이 없이 이렇게 컬럼 형태로 처리한 요거. 뭐 사실 요런 거 빼면은 나머지는 보통의, 요게 이질감이 크긴 하겠네요. 처음 쓰시. 근데 저거는 적응을 하니까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현대차에도 처음 보는 부분이죠. 이게 서랍식 콘솔 들어가 있고요. 뭐 나머지 것들은 최근 선보이는 현대기아차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하나 재밌는 게 여기 센터 콘솔이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아일랜드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 공간도 크게 쓸 수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여기 하단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휴식을 위한 그 시트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은 시트가 휴식에 최적화된 그런 자세로 바뀌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넘어가죠? KA가 똑같아요. 그리고 KA가 다른 점이 뭐냐, 여기 레그 서포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 중에 휴식하거나, 아니면 이 차가 사실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캠핑이나 차박을 가기도 되게 용이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뭐 뒷좌석을 폴딩해서도 좀 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을 컴포트 모드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쓸 수 있다. 이것도 아이오닉의 장점이 되겠죠. 네. 단순히 뭐 이렇게 스티어링 휠의 열선이나 시트의 통풍이나 열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차 들어가서 각각의 기능을 크고 꺼야 한다. 뭐 그런 게 있고 대신에 이렇게 보시면 공조도 이렇게 하나하나의 화면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고 메모리 시트도 여기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설정된 모드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 저장하는 거, 뒷좌석을 이렇게 앞뒤로 슬라이딩 하는 건 모두 여기 화면으로 가능하다. 뭐 나머지 기능들은 주행 중에 쓰는 것들은 직관적으로 쓰는 것들 다 여기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이러한 버튼들의 배열 그리고 모든 기능을 다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거.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계기판의 모드가 그 디스플레이가 아날로그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디지털이라 가지고 그냥 통로에 있는 맞아요. 이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테마가 바뀌는데 이것조차 다 디지털이에요. 뒷좌석도 그 시트 쿠션은 그 슬라이딩 기능은 전동이에요. 앞으로 가고. 전동으로 조절되고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이거는 리클라이닝은 수동. 네, 리클라이닝 수동인데 이게 개방감이 상당히 많이 넘어갑니다. 그 옛날 K8 탔을 때 뒷좌석 같아요. 아, 그래? K8이 약간 뒤로 가서 걔는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파노라마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앉으면 위로 아, 보게 되거든요. 시야가. 그치. 이게 또 비전 루프라고 하는 건데 테슬라처럼 통유리예요. 이게 열리진 않아. 상당히 넓고 쾌적하게 열리는 비전 루프. 비전 루프? 네, 이게 비전 루프인가요? 맞아요. 이게 근데 얘는 이게 오픈된 형태가 아니에요. 그치. 예. 저런 루프를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아니면 솔라 그 태양광 루프 있잖아요.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에어컨은 여기 B필러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네. 있다. 이제 여기 저 센터 콘솔 자체가 움직이는 센터 콘솔이라서 이쪽에는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전 활용하는 게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소켓이 여기 아래에 있죠. V2L 콘센트가 여기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차체 곳곳에 USB 포트가 숨어 있어요. 여기도 있죠. 네, 상당히 USB 포트가 많습니다. 휠베이스가 넓은 만큼 그 넓은 공간을 전부 다 또 실내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다, 쾌적하다. 그래서 저나 최기영 같은 덩치 큰 성인 4명이 탑승하기에도 진짜 부족하지 않은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고.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이게 랩도어인데 하단에 보시면 살짝 걸려요. 네, 원래 랩도어면 여기도 그냥 여기 아래도 없어야 되는데 그거 조금 아쉽더라고. 자, 이렇게 아이오닉 5의 외부와 내부를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주행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0kW의 최고 출력과 350N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요. 배터리는 72.6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시 그 복합 주행 거리가 401km, 그다음에 복합 전비가 4.9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전비는 좀 낮죠? 그 전기가 나네요. 왜냐면 차가 맞아 크고 무거워서.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맞아요. 그런데도 많이 못 가죠. 그 듀얼 모터 4륜구동 같은 경우는 출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성능은 좋은데 주행거리는 더 짧고요. 북미형에 나가는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배터리를 더 큰 걸 넣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국내형보다는 주행거리가 더 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옆자리 앉으니까 얘가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거 있죠. 자꾸 나도 모르게 보게 돼. TV도 아닌데. 요거 자체가 우리가 사이드 미러를 볼 때는 조금 더 높은 위치를 보잖아요. 미러는 그쵸? 또 높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는데 타다 보니까 또 금방 익숙해져. 이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어색하진 않다가 저의 감상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옵션이에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것도 제 생각. 자,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승차감을 먼저 얘기하냐면 이 차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승차감이에요. 지금 이거 20인치 휠을 꽂고 있는 차거든요. 근데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왜 이게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휠 타이어 단면폭을 줄여서 주행거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좀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넓고 큰 타이어를 탑재하거나 두 개라서 전자든 후자든 승차감은 안 좋기 마련입니다. 네, 특히나 차가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어 서스펜션 혹은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승차감이 안 좋기 마련인데 이 차는 승차감이 좋습니다. 현대차가 동일한 내연기관의 20인치를 탑재한 모델에서는 이런 거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했을까 되게 신기할이 많지? 예, 승차감이 좋습니다. 네, 물론 휠이 워낙 크고 타이어가 두꺼운 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잘한 진동이 연속될 때는 이걸 그냥 툭툭툭툭툭 하고 올라오는 건 있어요. 그런데 큰 충격을 넘는 모션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승차감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차는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주행성능을 막 강조하는 모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그 서스펜션의 셋업이 그 탔을 때 좀 편안함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드의 핸들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적극적인 주행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약간 차가 무겁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운전하려고 그러면 약간 뒤뚱거리는 느낌도 있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차는 확실히 아까부터 느낀 건데 약간 뒤뚱거리는 게 있어요. 예, 그냥 일단 출력도 높지 않아서 뭐 빨리 달릴 수도 없지만 예, 편하게 타는, 일상적으로 타는 차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기차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랑 조금 안 맞다, 다르다, 안 맞는 것도 아니죠.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오버스티어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죠. 근데 일단 저는 이 차의 어떠한 느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전하는 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과하게 운전하지도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운전하면서 뭐 오버스티어를 느껴 차가 미끄러진다, 이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라이드앤 핸들링이나 뭐 전반적인 주행성에 대한 부분은 컴포트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패밀리형 전기차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에이다스 같은 경우는 HDA2라고 하는 고속도로 차로 변경 기능이 들어가 있는 에이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여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HDA가 작동이 되고 있고,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여기서 방향 지탱을 한번 이렇게 딸깍 해주면 길을 찾고 스스로 이렇게 차선을 바꿉니다. 네, 뭐 이런 기능 다 들어가 있다. 네, 뭐 운전하기 되게 뭐 괜찮은 차다. 편하네요. 맞아, 편하다는 게 이 차의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불편하지가 않아. 네. 그리고 뭔가 나를 어색하게 하지도 않고. 맞아요. 이게 전기차라서 어색함이 없어요. 네. 그리고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오토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오토가 뭐냐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로 앞차 전방의 차량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차가 가까이 있을 때는 회전제동을 강하게 걸어주고, 차가 없을 때는 그냥 글라이딩처럼 이제 회전제동을 약하게 걸어서, 예, 지금은 좀 많이 안 걸리죠. 그건 좋네요. 되게 지능적인 회전제동인 거죠. 예, 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제동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0단계에서 3단계까지 회전제동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0단계, 강하게 들어오는 3단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현대차에 익숙하셨던 분들, 볼트 EV 타셨던 분들 아실 텐데, 여기 페달 시프트로 회전제동의 강도를 조절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하나 더 원페달이 있어가지고, 볼트 EV 최근 타니까 알겠지만, 원페달이에요? 예, 원페달 모드도 짱편해 진짜.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아다 떼는 것만으로 정차까지 가능한, 네, 그런 회생제동. 되게 모드가 많죠. 단계별로 조절하고 페달 시프트 활용하고 오토 모드도 있고, 네, 원페달까지 된다. 네, 한국차스럽네. 약간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다 넣어줬어, 약간 이런 느낌. 예. 한국차스럽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편하고 이질감이 없고 잘 만들었다. 이 차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리마개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 800V. 네. 그래서 타이칸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350kW의 초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안성 휴게소에 있는 현대차 이피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 있죠, 거기. 예. 와, 진짜 충전 속도 진짜 빨라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 이건 시승차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입힌 요금제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충전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다. 그건 비싸요 또. 비회원은 비싸요. 하지만 이게 오너분이면은 회원 요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소형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 그 현대카드랑 그거 있어요. 제휴된 맞아. 카드. 그래서 보통 회원들은 한 250원, 300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250. 초급속이 상당히 빠른데 그 정도 요금이면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연비 리뷰를 하고 나서 그때 다시 100%까지 채웠더니 주행 가는 거리 500 가까이 뜨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는 20%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한 400까지 요즘 날씨에는 400km 주행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내연기관처럼 타기에는 주행 거리가 조금 아쉽고 내연기관처럼 좀 편하게 타려면은 EPC나 하이차저처럼 초급속 충전기에 인프라가 많아져야지 그나마 좀 전기차에 대한 불편이 없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아이오닉 5 롱레인지 모델에 대한 리뷰를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거 반반이에요. 사고 싶긴 해요. 차 너무 좋더라고. 조용하잖아. 그리고 차 안 나가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인 내연기관 차들만큼 충분히 빠르게 갑니다. 그 주행거리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해. 복합 400km 정도면 충분해. 근데 문제가 아직까지 충전에 대한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면 그 충전 자체도 여행 코스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막상 갔는데 충전기 이상이나 어떠한 다른 문제로 해서 충전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주유소처럼 전국 방방 곳곳에 어떠한 그런 급속 충전 인프라가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일회 충전으로 한 800을 갈 수 있다. 그거 될 때가 돼야지 저는 사고 싶을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제가 지금 전기차를 사야 된다. 무슨 차를 살까 고민한다면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현대가 할 수 있는 부분, 현대가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우리 현대가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막 테슬라처럼 엄청 빠르고 아니면 뭔가 이런 내연기관의 느낌 없이 하이테크적인 걸 기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대차에 바라는 부분을 잘 만든 전기차인 것 같고 뭐 가격이나 뭐 사양들 생각하면 되게 잘 만든 전기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차예요. 그래서 구매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일단 올해 끝났어요 이제. 올해는 힘들어요. 끝났죠? 네.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출고하시는 분들이 승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는 아마 그 보조금도 차도 안 되고 보조금 못 나오니까 아마 다 취소하실 거예요. 보통 근데 장기 렌트 하면 그래도 좀 빨리 빼긴 하던데. 네. 아니면 장기 렌트. 저도 장기 렌트 했거든요. 어쨌든 요거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번 그 듀얼 모터 사양도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